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내고 국회 안에서는 군인들과 몸싸움을 펼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에서 밤을 새운 시민들,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다 남태령에서 보낸 항쟁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탄핵과 파면,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까지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장면이 많이 있지요. 특히 2030의 청년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도 내란을 막는 싸움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싸움마다 집회의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던 두 분의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회를 꿈꿨는지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이 당시에 사회를 보셨던 박범수, 박지아 두 분이십니다. 네. 예. 우리 자기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3일 계엄을 시작으로 헌재에서 4월 4일 파면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파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헌재의 모습, 그리고 파면 순간의 영상을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힘있게 고해쳐보겠습니다. 내란숙의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아이고 참 다시 또 마음이 참 그런데요. 네, 파면 순간 광장에서 시민들과 국민이 이겼다. 구호를 외친 승리의 사회자이고요. 남태령 키스에서 시위대 국회 탄핵 전의 사회자로 일했고요. 박범수 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범수입니다. 예, 또 박지아 님이신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면 순간 국민이 이겼다라고 외쳤던 승리의 사회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4대 대첩 하면 그 한남동에서 우리 키세스 시위대가 있었고요. 또 남태령에서 밤새 있었던 그 시위, 그리고 여의도에서 탄핵, 그리고 파면 당일 이렇게 네 개의 싸움에서 함께 사회를 보면서 국민들과 일했던 박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내란 저지 투쟁에서 행진과 집회, 사회 등으로 함께했던 전국의 많은 사회자 중에 한 사람, 박지하입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다시 봐도 참 가슴이 뛰는데요. 이 파면 광장의 사회자들, 어찌 보면 시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한자리에 모으고 또 투쟁으로 승화시킨 분들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다들 서로 연락하면서 사나요? 네, 저희 며칠 전에 봤습니다. 예. 이때 광장의 시민들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 많은 분들은 이제 몇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추운 곳에서요. 예. 그러시면서 돌아가셔서 일상을 좀 많이 사시면서 얼마 전 1년이 되는 날 많이들 오랜만에 얼굴 봐서 마치 1년 만에 동창회한 듯한 느낌으로 살아계신 것 같고요. 또 시위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윤보다 생명이다. 택배 맞아요.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범시민 대행진에서도 우리 광장에 함께했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동안 이 자신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우리 사회자분들은? 네, 저는 일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정도 밖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혀 뭐 이게 생계 활동도 못 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직업도 레크레이션이나 사회 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 몇 달 동안은 막 가서 예. 일하고 대학 축제 사회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또 최근에는 가장 먼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진보당에서 주민들을 좀 만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좀 선대위에 들어가서 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아, 대통령 선거운동도 하셨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하셨습니까? 네, 많은 광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습니다. 네. 어디 박지아 선생님은요? 저는 예. 광장에 섰던 시민들이 예.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또 나름 연구 논문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집회들이 파면 이후에도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또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제 이미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네. 1년이 지났는데 당시 그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국민들이 이제 광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자로 하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이 재밌는 장면도 있을 거고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역시 파면 당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파면 당일. 네. 사실 저 오늘도 아침에 그 목욕탕을 좀 갔다 왔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예. 그날도 딱 6개월에 한 번 예. 목욕 재개를 하고 그 광장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아침에 쭉 멘트를 정리하는데 혹시라도 예. 정말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고 또 대본을 막 정리하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파면 선고가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 살았다.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짱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 장면이 전 가장 인상 깊었고요. 예. 네. 파면 당일날 그럼 파면이 된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그러면 나름대로 사회를 준비했나요? 그렇지만 반대 버전이 있었습니다. 아, 혹시라도 기각됐을 경우에 버전도 네. 준비를 하셨군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 문구를 예. 기각이면 항쟁이다. 예. 윤석열을 타도하자. 하도하자. 네, 그렇게 써서 예. 정말 더 많이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우리 박자 선생님은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12월 7일에 네. 국회에서 그 탄핵 표결이 불성립됐던 때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그렇죠. 남는 것 같아요. 그날 또 SNS에서도 회자가 많이 되었는데 패배한 심정이 어떻습니까?라고 기자분이 한 네. 시민께 물었더니 패배요? 전 등 돌린 적 없는데요. 등 돌린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던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뿐 아니라 남태령에서 제가 굉장히 장시간 사회를 보면서 추위 속에서 줄을 길게 섰던 시민분들을 봤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서로 박수 쳐주고 환대해주고 또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된다 해서 밥 보내주고 응원하고 이랬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 영상이 혹시 있을까요? 그 남태령에서 진 줄 서 있으면서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와. 남태령이 길게 줄 선 모습, 저게 무슨 줄인가요, 저게? 시민 자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예. 밤새 이렇게 줄을 서고 다음 날 이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한강진까지 진격할 때까지 시민분들이 사실은 그 28시간을 채워 주셨습니다. 발언이 멈추지 28시간 않고. 동안 막혀 네. 있었나요? 28시간 막혔고 그 오. 모든 시간을 사실은 시민분들이 응원의 한마디로 연대의 마디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럼 28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시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로 연설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시민 발언대에서. 네, 그 2분을 대화하기 위해서 예. 6시간씩 서 있는 대기했다가 거예요? 발언을 하시는데 예. 그 발언들이 너무 절절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민들의 발언을 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지난 박근혜 퇴진 광장에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을 느낀 그 자신감과 정치 효능감이 이번에도 반드시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내 삶이 바뀌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그런 정치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생각으로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끊임없이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이 문화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할 때 사실 그 박근혜 탄핵 집회와 집회나 형식이나 내용 무슨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번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자유 발언이 네. 대표 발언보다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 같은 것을 드러내면서 광장식 자기소개라고 하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설명을 하고 그런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런 광장식 자기소개 발언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나 보고요. 또 더불어서 평등 수칙은 지난 박근혜 퇴진 광장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혐오 표현을 했을 때 반응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평등 수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주요한 변화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예전에는 조끼 벗고 깃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인 운동 세력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감 같은 것들, 우리는 아주 순수한 시민이다 이런 거를 드러내고자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번 광장에서는 어떤 선배 세대들에 대한 또 존경이나 활동하는 길을 여는 민주노총처럼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함께 시민들과 어울려서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 깃발을 내려라. 그리고 또 조끼 입고 오면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서 막 운동권 냄새 안 내야 된다 이랬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게 이번엔 전혀 없었다. 이번에는 뭐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내란이라는 굉장히 절박한 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함께 민중가요도 모르는 민중가요도 배우고 또 사실은 K-팝이 낯선 어른들도 나 이 예. 노래 배우고 다시 만난 세계 연습해서 왔는데 왜 안 켜주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독특하긴 했어요. 과거보다 훨씬 그 젊은 2030의 여성들도 많았고 그리고 막 나오는 노래가 이 무슨 운동권의 노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막 K-팝도 나오고 응원봉 흔들고 거의 축제 같은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평등 수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성 혐오나 뭐 장애인 비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회자가 못하게 막는 그런 개념을 말하나요? 실제로 평등 수칙을 읽기도 했는데 박범수님이 네. 굉장히 이 점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보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뺏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광장에서 이 혐오 발언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되겠네요 하고 마이크를 한번 뺏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 그때 굉장히 뺏어버리나요?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 발언이었거든요. 혐오 발언. 이제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이제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이렇게 좀 매도하는 장면 속에서 그런 발언은 여기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좀 뺏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 나중에 이 트위터 이런 곳에서는 음. 광장의 사회자들이 여성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저렇게 마이크를 뺏어서 지켜줬던 게 고맙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남태령의 밤에서 네. 그 같이 부르던 노래로 농민가가 있었거든요. 농민가. 거기 농민가 가사 중에 춤추며 싸우는 예. 형제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형제들이 있는 있다. 거예요. 예. 춤추며 맞습니다.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그렇죠. 요 부분이 네. 제가 농민가를 가르쳐 드리면서 약간 좀 머릿속으로 여성들이 많으니까 예. 통칭 형제라 하지만 좀 뭐 자매라고 바꿔볼까 혹은 남매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다 예. 좀 뭐가 좋을까 해서 즉석에서 머릿속으로 우리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신문 1면에 되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서 좋았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또 예. 최근에 그런 그 노래를요, 농민가를요, 그래서 다들 우리들이 따로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태령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사실 남태령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봉준 깃발을 들고 이제 맞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이 이제 정말 참 장엄하기조차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태령에서 경찰들에게 맡겨서 자연스럽게 밤샘 집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28시간씩이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농민을 지켜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태령의 정신은 그 도대체 뭘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좀 소개하고 싶은 SNS 글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딸들 수고했어 말하는 농민분께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딸이 아니에요. 라고 답했더니 그렇구나. 알아두겠다라고 답했던 농민의 이야기에 아, 내가 면전에서도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당하지 않은 경험은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어요. 이것처럼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은 좀 배워보겠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구나. 연대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 배우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남태령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정말. 근데 사실 그 남태령에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농민들과 우리 성소수자들, 네. 그래 또 연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민들 하면 보통 이제 5060, 40도 별로 없죠. 5060의 아저씨들이고 이제 이 성소수자로 나타난 분들은 주로 2030의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서로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 보수적인 남성들의 그 농민들이 어떻게 그 야밤에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던데요.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고 가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예. 그 당시에 그 이끌고 올라오셨던 농민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예. 나에게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네. 남자도 부엌 가서 설거지하는 일이라고만 자기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성평등이라는 네. 개념 자체를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날 밤에 남태령에서 네. 지나면서 뭐 소수 다수 여성 남성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 이게 평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날 밤에 예. 내가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논바이너리 그게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몰랐는데 한번 배워보겠다. 왜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준 존재니까 이런 식의 연결이 가능했던 거는 저는 광장이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상에서 나랑 다른 존재들을 만날 일이 또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광장이 열렸을 때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굉장히 절실한 내란 종식이라는 이 목표 아래에서 이 시공간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편함도 느껴보고 또 차이에 또 놀라움도 느끼기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예. 그날 좀 놀란 건요. 예. 그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그 경찰들이 막 그 농민분 괴롭히니까 네. 야 니네들은 밥 안 먹고 살았냐 이렇게 막 그 응원봉 세대들이 니들도 다 밥 먹잖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농민을 도와주는 보호하고, 모습도 있었고요. 예. 아까 논바이너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농민분들이 귓속말로 논바이너리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 저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래잖아. 그 앞에 농민들이 듣더니 그러면 참 좋은 거구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집회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말이죠. 선결제 문화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시용품들도 답지도 그렇고요. 이제 핫팩, 뭐 어묵, 네. 감동적인 장면이 많은데 박 교수님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정말 눈이 많이 오던 날 키세스 시위대 할 때도 그 지킬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먹고 싸우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장 먼저 왔을 때 남태령에서 밤 새벽 1시 네. 이쯤에 그 자꾸 난방버스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전 나름대로 한 시위 20년 차 고인물 네. 나름대로 저 집회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근데 난방버스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면서 가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 당시 텅텅 난방버스가 비어 있었는데 이 버스가 뭐죠? 라고 하니까 여기 히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시위하다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버스를 제공했군요. 그러니까. 그때 해외에서 내가 지금 못 달려가니까 여기 난방버스에서 쉬시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날 밤에는 어묵, 뭐 만둣국, 닭죽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사실은 뭐 한 분당 2그릇 이상씩 먹었던 그러니까 나는 데모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은 이걸
네. 먹고 드시고 네. 열심히 싸워라 하는 마음들을 모아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사실 몇천 명이었지만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이 우리 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잘 먹겠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네. 이 영상은 없나요? 아, 사진으로만 하는군요. 예. 예. 저희 잘 먹겠습니다 영상이 저 사진이 어떤 겁니까? 아, 저 사진은요. 예.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네. 지금 광장에 있는 남태령 광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연결돼서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 자 우리 먹은 만큼 열심히 싸우자 그 각오를 담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인사 나누자고 해서 예, 잘 먹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네. 인사를 했군요. 이런 문화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대라고 좀 생각해봤고요. 연대. 그 연대라는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눈앞에서 그게 실제 펼쳐지는 장면은 뭐 처음 참여연대, 화물연대. 아, 네네. 그러네요. 근데 서로를 존중해주고 네. 서로 이해해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 비를 함께 맞겠다 그런 느낌이 그 남태령 광장에서 펼쳐진 이번 것 같습니다. 집회는 그냥 단순 집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고 맞습니다. 또 성별을 뛰어넘고 계급 계층을 뛰어넘는 맞습니다. 단결을 했구만요. 맞습니다. 그걸 연대라고 표현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 운동권 얘기 나왔을 때 과거 같으면 니물련의 행진곡도 잘 모를 것이고 또 특히나 그 운동권들에 대한 그 조끼 입지 마라 했던 그런 시 문화가 함께 서로 노래를 배우려 하고 도리어 또 같이 응원봉을 흔들면서 2030의 K-팝을 같이 부르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게 다 녹여내버린 광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 과거에는 내가 그 공간에 서 있어야만 예. 참여하고 연대했다는 맞네요. 의미가 됐다면 온라인으로 사실 시민 발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댓글로 혐오 표현 같은 걸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싸워주는 예,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광장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뭐 대동세상 아,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가 뛰어넘어서 세대와 이 계급 계층을 넘는 단결이 가능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광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과거에 지금 시위했던 저런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누리고 있다. 저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문화들이 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굉장한 경험인데 네. 이 경험은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박근혜 파면 이후에 이제 광장의 목소리는 이제 사실 수면 아래로 이제 깔아 앉았잖아요. 이제 이들의 이제 열망.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게 다양할 텐데 사실은 각계각층의 이 열망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반영되려면 이제 어떤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네. 거대 정당 등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또 사회운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대 양당의 독식을 가능하게 했던 선거 제도의 변화도 굉장히 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 광장 참여자들의 주된 요구였던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차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차별해도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맥락 속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태도들, 이를테면 장애인 차별해도 되나요? 아니죠. 라고 하지만 그래도 출근 시간에 시위하는 건 좀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려는 태도 같은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계속 막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면? 예,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거대 정당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시민들은 이미 예.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평등 수칙은 있었지만 예. 무대 위에서 장애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 옳소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게 맞아? 내가 적어도
소리 높여서 저건 틀렸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도 반응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가고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왜곡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실제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좀 약간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왜 못 만들게 하지요? 그럼 차별을 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되고. 그 사람이 나이 때문에 나이도 차별받아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성별 때문에 받아서도 안 되고, 고용 형태 예. 안 되고 뭐 정규직이나 경력 비정규직 안 때문에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또 혐오나 배제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네. 법안을 제정 자체를 못하게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쏟아져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정말로 참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네. 될 과제일 것이 같고요. 그래도 근데 그런 것이 이번 집회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왔죠. 네, 차별금지법을 맞습니다. 제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 그 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요. 광장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정말 응원봉도 다 달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형광등 같은 걸 들고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팬클럽, 어떤 분들은 그냥 촛불, 독서등. 독서등 다양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예. 양당으로 좀 많이 수렴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그 선거구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2인 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투표를 안 하고 당선되는 경우도 투표 당선 많아서요. 저는 광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뭐 3인 선거, 5인 선거, 중대 선거구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제도의 변화 자체가 필요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광장의 정신을 받아내려고 하면 네. 선거 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훨씬 더 높이 반영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 그리고 아, 지자체 선거도 결선 투표제. 예.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요. 내가 뽑고 싶은데 소신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기 싫어서 여기 뽑고 여기 싫어서 여기 뽑고 이런 구조인데요.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제도 변화를 좀 바랍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사실상 박범수님은 이제 이 집회와 투쟁을 이끌고 가는 항쟁 지도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 대개혁이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나 네. 또는 그 대통령 결선제 이런 거는 헌법을 안 바꿔도 할 수는 있는 일인가요?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던 것으로 예.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개헌이 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 대개혁의 의제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회대개혁에서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었으니까요. 일단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동시에 가야 될 것은 사회대개혁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하고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토론 문화가 없고 무슨 얘기만 해도 차별하고 막 혐오하고 반국가 세력. 네, 극우 세력 막 오고 이런 맞아. 것들 반국가 세력.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차별금지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이 토론 문화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좀 보고요. 단기적 과제가 이렇다면 전 장기적 과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 과제로 보면은 저는 양극화 문제. 근데 특히 예전에는 월급 차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산의 차이가 좀 너무나 커가지고요. 부모님이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개천에서 이제 용은 옛날부터 안 났는데 지금 뭐 절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산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들도 사회대개혁의 의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아님은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주장을 아까 앞에서도 하셨는데 그렇게 제기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앞서서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퇴진 광장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발언이 딱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페미니스트 정권을 표방을 했고 또 2012년 후보일 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네. 긍정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에는 이 제정에 힘쓰지 않았고 또한 또 윤석열 정권에서도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요. 아예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 없다. 예.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뭐란 말이냐. 여성에 대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않았죠. 예.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광장을 열고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열고 지켰던 사람들의 열망이 이대로 사그라든다면 저는 한국 사회가 더 절망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에 나는 사실은 고립 은둔 청년이었다. 집에 있었다. 취업에도 절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담을 싸고 지냈었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열망이 지금 좌절된다면 저는 한국 사회는 이 내란을 막아냈지만 예. 전진하지는 못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내란을 막는 싸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반드시 새로운 세상에서 개혁돼야 되는가를 아주 두 분이 이제 뼈저리 느낀 바를 좀 절절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12월 3일 불법 계엄 1년 집회가 있어서 저희 박지아님이랑 저 또 행진과 마무리 집회 사회 때문에 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고 하셔서 행진할 때 이재명 대통령 사회대 개혁 바라는 만큼 소리 질러 이걸 좀 준비했는데 네. 마침 경호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항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고. 근데 전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대 개혁의 의제들이 생긴다면 차별금지법 그리고 선거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다시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착시켜 놓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빛의 혁명 정부가 되지 않을까, 국민주권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시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정치 실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전무하고 비난, 대립,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식의 행태만 남았었는데요. 광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저도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내란을 막은 시민들의 투쟁, 세대와 성별, 계급, 계층의 벽을 뛰어넘었죠. 이들이 연대하여 만든 민주주의, 새로운 세상은 그야말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평등과 존중이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준동을 진압하고 몰아내는데 멈추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번 잡은 손 놓지 말고 더욱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며 스스로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신 박범수님, 박지아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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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